그러나 이 여행은 내 형편으로는 간단히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5개의 시가 코르시카에 대해서 내게 말한 것으로 보아 그곳에서는 내가 가져갈 것 이외에는 가장 일상적인 생활용품마저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속옷, 옷, 식기, 취사도구, 지류, 서적 등 모두 직접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곳으로 내 가정부와 함께 옮겨가려면 알프스를 넘어 2000리 길을 무거운 짐을 모조리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주권이 다른 여러 나라들을 지나가야만 되었다. 그리고 전 유럽이 보여준 전례로 보아 또 나의 재난이 있었던 후였으므로 나는 도처에서 장애를 받을 것과 각국이 무엇인가 새로운 모욕을 내게 가하여 모든 인권과 인도를 침해하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리라는 것을 예측해야 했다. 이런 여행의 막대한 비용, 거기서 오는 피로,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은 어쩔 수 없이 모든 곤란을 미리 예상하게 했고 그 점을 나도 충분히 고려치 않을 수 없었다. 이 나이에 돈은 없고 모든 친구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5개의 시가 설명한 것 같은 그 야만스럽고 사나운 국민에게 좌우되는 나 자신을 생각할 때 그런 결심을 실천하기 전에 그 점에 대해 나로 하여금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고도 남았다. 나는 오로지 비타피오코가 희망을 갖게 해준 회견의 희망을 걸고 그 결과를 기다려 그것에 의해 완전히 결심을 굳히려 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내가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이에 모띠에서의 박해가 일어나 나는 부득이 퇴거하게 되었다. 나는 긴 여행을 할 준비 같은 것은 하고 있지 않았다. 코르시카의 여행에 대한 준비는 말할 것도 없었다. 나는 비타피오코의 소식을 기다리면서 생피에르 섬으로 난을 피해 있었다. 때는 위에 말한 대로 초겨울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쫓겨나게 되었다. 눈에 덮인 알프스는 나의 이주의 실행을 불가능하게 했다. 명령대로 조속히 옮겨가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일이었다. 사실 그런 터무니없는 명령은 그 실행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호수로 둘러싸인 이 외로운 섬에서 명령이 전달된 후 24시간 이내에 출발 준비를 하여 배와 마차를 얻어서 이 섬에서 그리고 전 영토에서 퇴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설사 날개를 가졌다 해도 명령대로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나는 니도의 대법관에게 이런 사정을 써서 그에게 답장으로 보냈다. 그리고 이 불안한 나라를 떠나려고 서둘렀다. 이런 이유로 내가 품고 있던 계획은 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실망 속에서 그들의 처분을 기다릴 수 없어서 원수경의 초청에 응해 베를린으로 여행할 결심을 했다. 때려주는 일용품과 책을 가지고 생피에르 섬에서 겨울을 나게 하고 원고는 디페루의 손에 맡겨두기로 했다. 나는 그 이튿날 아침에 그 섬을 떠나 정오 전에 비엔니에 도착할 정도로 급히 서둘렀다. 그러나 어떤 사건 때문에 하마터면 그곳에서 여행이 중단될 뻔했다.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다. 내가 은신처에서 퇴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풍문이 퍼지자마자 갑자기 부근에서 방문객들이 찾아왔다. 특히 베르너 사람의 방문객들이 쇄도하여 내 비위를 맞추고 위로하려고 가장 가정스런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리고 박해자들은 상원이 후회 중의 소위원회만이 열려있는 때를 노려 이런 명령이 전달되어 그 때문에 200명의 의원들은 모두 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엄청난 방문객들 중에는 베르너 지방에 둘러싸인 작은 독립국인 비엔너시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그 가운데 빌드르메라는 한 청년은 가장 좋은 가문의 사람으로 최대의 신망을 받고 있었다. 빌드르메는 시민들을 대표해서 그 도시에 내가 언둔할 장소를 정할 것을 간절히 원하고 그들이 열심히 나를 그리로 맞이할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 내가 받아온 박해를 그곳에서 잊게 하는 것을 그들의 자랑이며 의무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들이 있는 곳에서는 베르너 사람들의 영향력을 결코 겁낼 필요는 없다는 것. 비엔너는 자유도시로서 누구의 명령도 받을 필요가 없고 또 모든 시민은 일치해서 내게 불리한 어떤 선동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결의를 하고 있다는 것 등을 내게 장담했다. 빌드름에는 나의 결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비엔너와 그 근처의 많은 사람들은 물론 베르너 사람들에게까지 협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 중에는 저 키러 히베르게르도 있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말한 바 있지만 그는 내가 스위스에 은거한 이래 나를 찾아다녔고 그의 재능과 주의로 내 주의를 끈 사람이었다. 그러나 더욱 의외의 일이었으면서도 침착한 권유는 프랑스 대사관의 서기관인 바르테시의 간청이었다. 그는 빌드르메와 함께 나를 찾아와서 빌드르메의 초청에 응해 줄 것을 내게 줄곧 권했다. 시가 내게 대해 애정어린 깊은 관심을 품은 듯한 그것은 의외였다. 나는 바르테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의 말에는 열의와 참된 우정이 담겨 있어 내가 비엔느에 머무를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는 내게 이 도시와 그 주민들에 대해 과장된 찬사를 하였다. 그리고 그가 주민들을 내 앞에서 수없이 자기의 옹호자이며 자기의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그 주민들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 하고 있었다. 그러한 바르테의 태도를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곤란했다. 나는 언제나 스위스에서 내가 받은 모든 박해의 선동자가 슈아젤 씨가 아닌가 하고 의심해왔다. 저네브 주재 프랑스 별리 공사나 솔레르 주재 프랑스 대사의 행동은 그러한 혐의를 너무도 확정해 줄 뿐이었다. 베른너와 저네버와 너샤텔에서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에는 프랑스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권력을 가진 적이라면 오직 슈아젤 공작 한 사람밖에 없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렇다면 바르테의 방문과 그가 내 운명에 보여준
따뜻한 호의에 대해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았을 것인가? 나의 불행은 내 마음에 있는 천성적인 남에 대한 신뢰감을 아직도 소멸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경험은 은혜 밑에 모습을 감춘 함정을 도처에서 확인하는 것을 아직 내게 가르쳐 주지 못했다. 나는 의외로 여기며 바르떼의 그런 호의의 이유를 알아내려 했다. 그의 태도가 그의 마음에서 왔다고 믿을 만큼 나는 바보가 아니었다. 나는 거기에 숨어있는 의도를 보여주는 과장과 가장까지도 볼 수 있었다. 나는 그런 변변찮은 하급 관리에게서 고귀한 용기를 발견한 예도 전혀 없었다. 그런 용기는 같은 지위에 있었던 내 마음 속에 가끔 끌어오른 기억이 있었을 뿐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